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분 사례를 들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직장에 다니시고 그리고 4대 보험 되시고 재직 기간은 약 5년 정도 되시고 그리고 연봉은 약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로 은행에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1금융권 시중은행에 신용대출로 약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2금융권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약 9,300만 원 정도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 중에 이분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역이 보면 뭐 카드론, 그리고 현금 서비스, 그리고 캐피탈, 여기다가 저축은행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카드론, 현금 서비스, 캐피탈, 저축은행 이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면 이건 뻔히 뭐 금리가 최소 중금리, 안 그러면 고금리까지 갈 수 있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연봉이 5천이신 분이 2금융권이 9,300이나 있어. 1금융권. 이거는 은행이 2억 5천. 누가 봐도 이건 소득 대비 부채 가다로밖에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월납 입금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분께서 내린 결론이 제 거 영상을 보고 이 신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거예요. 여기 아파트 담보대출 있잖아요.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는 것은 곧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다라는 내용이 또 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후순위로 해서 이 신규 사업자를 내 가지고 담보대출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아파트가 KB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겠죠. KB 시세를 보니까 현재 6억 2천만 원. 담보대출 2억 5천인데 아파트 시세가 6억 2천이면 갭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이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뭐냐? 해당 이 아파트가 있는 소재지의 LTV가 과연 몇 프로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거죠. LTV라는 것은 곧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격 대비 이제 몇 프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건데,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여기는 LTV 최대 9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신규 사업자를 해가지고 하면 90%까지 하면 6억 2천에 대한 90%면 5억 5,800만 원이 됩니다. 5억 5,800만 원. 자, 그러면 이분께서 현재 담보대출 이용하고 있는 게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5억 5,800에서 2억 5천을 빼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2억 5천을 그대로 빼놔요? 그러진 않는다고 했죠. 제가 이전에. 이건 원금이고 중요한 건 설정금액에서 뺀다고 했죠. 설정금액 2억 5천 120% 설정돼 있어가지고 딱 3억이 되죠. 3억을 빼면 이분이 이용할 수 있는 건 2억 5,8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분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분은 현재 필요 자금이 기존에 있는 거 9,300만 원 이거 상환하고 본인께서 또 어디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총해서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1억 5천만 원 있으면 2억 5,800만 원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3억에다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야 돼요. 대출은 충분히 나오고 이거 합해가지고 얼마가 되느냐예요. 필요자금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이면 이분은 총 4억
5천만 원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4억 5천만 원. 자, 이 4억 5천만 원이 아파트 시세의 몇 프로, LTV 몇 프로나 적용이 되느냐 보니까 LTV가 이게 75%가 적용이 75% 이내의 금액에 속하게 되었어요. 자, 왜 자꾸 내가 이 LTV 얘기를 자꾸 꺼내느냐? 중요한 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또 금리잖아요. 금리가 몇 프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은 LTV를 몇 프로 이내로 이용을 하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신용점수를 보니까 나이스 기준이다. 이 아파트 담보, 이 신규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은 나이스 기준으로 봐요. 나이스 기준이 얼마였더라? 721점.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보다가 아니라 점수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유는 뻔하죠. 이금융권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 신용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도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나이스를 본다는 거예요. 나이스를. 올 크레딧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올 크레딧 점수가 훨씬 더 낮아요. 대부분이. 이분은 제가 올 크레딧 점수는 모르겠지만 나이스가 721점이라면 이게 만약에 최근에 대출이 많이 발생했다면 올 크레딧 이분은 올 크레딧 점수는 500점대일 확률이 높아요. 최근 대출이 아니라 작년, 올해는 안 받았고 작년 이전에 받았다. 그래도 600점인 때가 확률이 높죠. 근데 나이스를 보니까 그나마 721점 돼가지고 이분이 적용되는 금리는 얼마냐면 10.3%가 적용이 돼요. 뭔 놈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이자가 여러 곳 없대? 10.3%나 되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분은 신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사업자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현 상황에서는 이미 담보대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파트로는 가계자금 대출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더 자금을 구하려면 이제 사업자금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금은 근데 뭐예요? 내가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잖아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금액. 근데 이분은 직장인이요. 직장인인데 무슨 사업자금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업자금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신규 사업자를 내는 거죠. 사업자를 내는 거.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그냥 이대로 이용을 하면 되죠. 그럼 그분들은 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보다 최소 1, 2% 이상은 낮게 형성이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이분들은 원래 사업자가 아닌데 이 사업자금 담보대출 이용하게끔 만들려고 바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사업자보다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후순이고 이금융권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선순위 은행에서 취급하는 가계자금 금리를 생각을 한다면 절대 안 맞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의 주시면 절대 안 맞아요. 절대로 가계자금에 비해서 낮게는 2배, 높게는 3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금리가 좀 높게 형성이 됐어요. 10.3%. 왜? 신용이 낮으니까. 자, 그래서 이분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고님,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사업자금 담보대출이 현재 이금융권도 있지만 또 대부업 쪽에도 상품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불과 엊그제 나가는 것, 거기 또 8.8%에 나갔습니다. 그럼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금리가 낮으니까 일단 그쪽으로라도 얼마까지 금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해드리니까 고객님도 그럼 일단 받아보겠다 해서 대부업 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업 쪽에서 얼마가 나왔냐면 어디 갔냐? 대부업 쪽에서 가는 금액이 1억 8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나오시면 한번 더 계세요. 이제 그분은 금액이 좀 틀리긴 한데, 여기 금리도 틀리긴 한데, 어제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게요. 9%, 10.3%, 무려 1.3%가 차이가 나요. 필요한 금액이 어디 갔어? 필요 자금이 1억 5천만 원. 1억 5천에 대한 1.3%면 얼마죠? 1년에 이자가? 1억이면은 150만 원, 1%면 150에다가 0.3이면 3등분하고 약 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1년에 이자가. 200만 원. 한 달에 약 18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내는 꼴이 돼요. 1년이면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내는 거고. 적은 금액이 아니죠. 200이면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렇게까지 대출 판다면 200 적금 들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200이나 되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금융사과를 이용하게 되면. 근데 또 다른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가 이전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해가지고 그나마 이 손가락은 꼽혔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꼽혀요. 없어요. 금감원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감사가 들어간 이후로 다들 접어버렸어요. 중지를 했어요. 딱 현재 감사관들랑 금융사에서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서류가 다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금융사는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이미 전달에 다음 달 거 총량제를 넘어가 버려요. 다음 달에 나갈 거 이번에 접수가 들어와서 이미 끝나버리고, 더 추가로 들어오면 그 다다음 달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다다음 달까지 넘어가 버리겠죠.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린데다가 금리도 높아. 근데 솔직히 뭐 다다음 달이라 되면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장담도 못해. 왜? 감사 들어가면 또 여기도 언제 중지를 할지 모르거든. 내가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건 그거 다 쳐. 중지는 중지고 뭐 날짜는 늘어진다 쳐. 중요한 거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10.3%냐? 어디 갔어? 9%냐? 금융사가 중요하냐? 금리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금융사. 일단은 10.3%는 금리는 높지만 이금융권. 금리는 더 낮은데 대부업체. 그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업체 얘기해버리면, 뭐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상한데 사채업?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대부업이라는 인식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오이씨 이거 이용했다가 나중에 우리 집 뭐 어찌게 돼버리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본인이 연체 없이 금융사 대출하고 똑같아요. 연체 없이 상환만 잘한다면 절대 우려하는 현실은 나타나질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내가 자기네들 거 이자 못 냈어. 그래 연체 계속 해버렸어. 몇 달간. 그럼 은행은 가만히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은행도 지불 압류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안 내면 이제 경매 처분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 진행 방식은. 특별한 건 없어요. 금융사가 다른다. 이것뿐이지. 이제 고객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대부업체, 신고하고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아닌 사채업자들. 그런 데고, 이런 데는 거기하고는 또 틀리죠.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이제 저의 생각,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이거죠.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왜? 일단은 이자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1년에 200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이걸 받아가지고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에는 이걸 상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상환을. 이게 대출 건수가 몇 건이 하나 둘 셋 최소한 4건이요. 이게 뭐 겹쳐가지고 몇 건씩 써버리면 대여섯 건 되고 6건도 넘어버리겠죠. 대여섯 건도 넘겠죠. 이렇게 많은 대출 건수를 이거 하나로 통합을 해버려요. 대부업체로. 그럼 신용점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용점수는
어디 갔어? 저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자, 그리고 나서 이 올라가는 시간을 넉넉 잡고 제가 한 6개월을 봅니다. 6개월을. 자, 3개월이 지나면 신규 사업자를 낸 지 3개월이 지나면 이금융권 중에서 3개월이 지난 사업자는 기사업자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신규 사업자로 내가지고 담보대출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금리가 높다고 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기사업자들은 이 금리에 비해서 1, 2% 정도 더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개월이 사업자 낸 지 3개월 지나면 기사업자로 인정을 해주는 금융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안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뒤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6개월 뒤는 이걸 전액 다 상환을 해버리고 나서 어찌 보면 내 신용을 최대한 올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최대한 올려면 사실 뭐 몇 년 걸리고 최대한 올려면 아니 몇 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6개월 이상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올르더라도 이제 천천히 오르게 되겠죠. 급격 6개월 이내에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놓고 진행하면 신용점수는 이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적용되는 금리는 더 낮게 적용이 되죠. 그때 이금융권으로 대안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일단 당장 이자율 줄이기도 훨씬 더 아까우니까 이걸 이용해서 진행을 하자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진짜 요즘 이런 내용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입업체가 추천을 딱 드리면은 대입업체요. 거기는 좀 금리가 여기보다 더 낮아요. 나중에 이렇게 6개월 지나고 나서 대안하셔도 되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이제 전화를 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인식이. 혹시라도 진짜 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 샀는데 이 이상한 새끼들 만나갖고 내 집 혹시라도 나는 연체도 안 하고 잘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 해버릴까봐 그런 이제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절대 그런 것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 그게 불안하다. 그리고 나 뭐 두세 달 걸려도 되고 그렇게 급한 돈 아니다. 그냥 천천히 진행해도 상관없다. 이자 좀 더 내도 안전한 곳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과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만약에 본인이 이걸 진행한다면 어떤 것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현재 이 신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자가 높더라도 이금융권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대부업체이긴 하지만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데를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